그죠? 을은 그치 환경 적응은 또 좋고 외유 내강 스타일이겠죠. 그럼 외유 내강이면 거꾸로 해볼게요. 겉으로는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속이 좀 여린 사람은 금방 을은 속이 그죠? 겉은 여린데 속은 딱딱한 사람이잖아. 그럼 거꾸로인 사람은 십천간 중에서 겉으로는 딱딱해 보이는데 속에 정이 많은 사람. 가요? 갑? 갑보다는 경. 경 어때요? 경이 개혁이고 의지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 이 경은 진짜 또 보면 소업증이 많대요.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두세요. 을하고 경하고 껍데기와 알맹이가 좀 다르다. 어째 보면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어째 보면 개혁이고 하지만 자기 아내한테는 사실은 부드럽잖아요. 그죠? 그런 식으로 좀 부드럽대요. 경들이. 오히려 신금들이 밖에도 딱딱하고 안에도 조금 더 딱딱하지. 경금들은 속이 좀 더 정이 좀 더 많대요. 근데 욕은 경금들이 먹는 거지. 왜? 그렇죠. 겉으로 표현이 조금 사실은 거칠잖아요. 경들은 신보다 경들이 좀 표현이 좀 거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거 먹는데 알고 보면 속은 또 좀 정이 많다고는 해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자 꿈과 이상이 좀 높고 커요. 이 일간은 꿈과 이상이 좀 높고 크고 신용과 믿음을 중시하고요. 뚝심이 있고 좀 중후해요. 이런 불상 혹시 기억나는 토. 토 중에서 큰 톡에서 작은 톡에서요. 무토. 그쵸, 무토. 오케이, 무토. 거기 비해서 이제 기토는 요거보다는 조금 스케일은 작아요. 하지만 만물을 기르는 거는 사실은 기토거든요. 무토는 왜 만물을 기르기가 조금 힘들다? 무토하고 기토 차이는 높은 산. 높은 산이고 또 하나는 뭐를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차이가 있어요. 무토는 안 가지고 있는데 기토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.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죠? 그죠? 그래서 무토는 건토, 기토는 습토.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. 그리고 간목과 을목도 구체적으로는 간목이 수분을 잘 빨아들이죠. 근데 을목 자체가 원래 약간 습목이에요. 그것도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급 가상 가서 하면은 차이가 있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목 옆에 정화가 있는 거하고 을목 옆에 정화가 있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. 간목은 요거에 비해서는 좀 건조한 나무이기 때문에 정화로 불을 때면 불이 잘 타요. 근데 을목은 이 정화로 불을 때면 정화는 약간 스목이라고 했죠. 잘 안 타니까 이거 뭐다? 눈물 나고. 그러니까 갑하고 정이 같이 있는 사주는 되게 좀 괜찮은 사주면 을하고 정은 요거에 비유했을 때 뭔가 화로 그죠? 목생화를 해주긴 있지만 이 불은 이 을목이 이 불을 잘 타줘야지 뭔가 발전 변화가 되는데 여기는 좀 승목이기 때문에 좀 눈물 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도 표현해요. 이렇게도 승목과 건조한 거하고 그래서 또 을목은 수생목을 해버리면 갑은 수생목을 하면 되게 잘 자라죠. 임수가 돼서. 근데 을목은 임수나 개수가 옆에 너무 물이 많아. 을목은 어떻게 돼요? 잘 못 자라요. 그래서 그걸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. 그 연꽃에 연꽃 있죠. 그걸 물속에 피는 또 연꽃이세요. 그걸 또 을목으로 표현하기도 해요. 그래서 또 괜찮다. 아예 차라리 그러면 아예 주변에 화가 없고 물만 있고 을목이 있으면 그냥 그거는 예쁘게 뜬 연목 같은 거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연꽃으로. 근데 이것저것 섞여 있는 을목은 또 뭔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을목은 물을 또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물론 간목도 물 너무 많이 주면은 뿌리가 상하기도 하죠.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를 자꾸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하도록 해요. 자,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요. 임수하고 개수는 수니까 수 하면 일단 공통적으로 뭐죠? 수 대표적인 두 글자는 수 하면 지혜. 지혜. 네. 자, 그럼 다시요. 그럼 갑하고 을, 목은요. 5개 인의 예지 신 중에서 갑하고 을은 인자한 성향. 갑과 을은 인자한 성향이 있습니다. 즉 인자하다는 것은 정이 많고요. 남들 힘든 거 도와준다는 거고요.
자, 그럼 화의 물상은요? 예. 예죠. 화가 예의예요. 그러니까 자, 이거 구별 한번 해볼까요? 그럼 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의가 있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무 많으면 안 좋죠. 예, 너무 그거예요. 많으면 없는 거. 예, 없는 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화가 있으면 예의가 있다는 거는 이때 사주상의 화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화일 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그죠? 근데 보세요. 또 사주에서 분명히 한두 개가 예쁘게 있어. 근데도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건 왜냐면 다른 천간 지지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죠. 충을 당한다든지 또는 합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도 더 뒤에 가면 또 할게요. 일단 또 그 개수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다는 정도만. 네. 무조건 있다고 해서 난 있는데 왜 이렇죠? 할 때는 그 있는 하나가 뿌리가 약하거나 다른 천간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충으로 깨지거나 이럴 때는 없는 거하고 유사하거든요. 그런 것도 좀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임계는 아까 지혜입니다. 목, 화, 토, 금, 수. 자, 목은 인자함, 화는 예의, 토는요?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신이죠. 그리고 금은요? 금 하면은 의리의리하죠. 의리의리한 거에 금이죠. 그럼 수는 지혜. 지혜. 요 5개 일단 무조건 그죠? 인의 예지 신 하나씩 딱 붙이는 거. 그래서 일단 수는 임수든 개수든 둘 다 지혜예요. 일단 다른 천간에 비해서 조금 더 지혜가 많다고 보면 돼요. 지혜가 많으니까 공부를 조금 더 좋아하겠죠, 공부도. 그리고 또 생각, 아이디어 양은 어떨까요? 아이디어도 좀 더 남다르겠죠. 그러면 그럼 둘의 공통점은 지혜가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사료도 깊고 좀 차분해요. 이제 차이점 가볼까요? 임수와 개수 차이점 하면은 임수는 좀 어떤 공부를 하게 될 때 좀 깊이 있게 한다면 개수는 조금 얇게 그 대신 다양하게. 예, 약간 개수는 좀 그렇더라고요. 조금 다양하게 하는데 좀 얇아요. 근데 임수는 좁은 대신에 좀 깊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임수한테는 조금 천재성이란 말을 붙여요. 좀 천재성. 그래서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 임수 되게 많아요. 왜냐면 그 분야만 파고드니까. 근데 보통 보시면 좀 뭐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게 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전문가 진짜 유명한 전문가들은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개수는 좀 비서 역할을 참 좀 잘한대요. 개수들은 자기가 하는 것보다 남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. 임수들은 되게 좀 잘 이렇게 큰 인물들이 제법 많아요. 그래서 석사 박사도 임수가 제일 많다는 통계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의 지식의 깊이. 그리고 그때 임기응변 굉장히 빠른 거 있죠. 그건 개수가 빨라요. 임수보다. 개수들이 임기응변이 굉장히 밝고 그리고 동물은 그때 박쥐라고 한 거 기억하세요? 네. 그러니까 아주 재빨라요. 그래서 약간은 조금 나쁜 표현을 쓸 때는 조금 지략적이다. 약간 묘략, 지략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. 그리고 개수, 임수 둘 다 눈물이 많은데 특히 개수가 더 눈물이 많대요. 그 말은 개수가 더 감성적이다. 감성적이다. 그 체력은 누가 좋을 것 같아요? 임수, 개수 중에는 임수가 좋아요. 양이 많잖아요. 개수는 좀 체력이 약하답니다. 그래서 또 끈기도 조금 약하대요. 임수는 좀 그래도 툴이니까. 개수는 그럼 변절자도 많겠네.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성향이 다른 일주에 비해서는 조금 가능성은 있다고 그렇죠. 보여요. 네. 다른 일주에 비해서 그것도 사람 나름이겠지만 그죠? 조금 일단 가벼운 거죠.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걸요. 다른 사람의 심리를 제일 잘 꿰뚫는 일간이 뭐라고요? 개수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서도 잘하고 한다는 게 사람 심리 파악의 완전 1인자예요. 그래서 개수들은 영업시키면 참 잘한대요. 개수가 부자가 많더라고요. 부자 많고 큰일하는 사람들이 개수가 많더라고요. 아, 그랬어요? 예. 그럼 그걸 아주 잘 발달을 시켰나 보다. 그리고 또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하나로는 사실 약하죠. 그 사람을 다 알아내기는. 왜? 8분의 1이니까. 그것도 꼭 아셔야 돼요.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개수 일간이 이렇다 보다는 개수에 대한 특징이니까. 그리고 8분의 1이잖아요.
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것도 다른 글자하고 연관을 시켜야 된다고 보십니다. 금방 말씀 참 잘해주셨어요. 그래서 딱 그렇게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개수가 많을 때는 이런 경향이 좀 더 나타나겠죠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복습은 끝났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럼 천간의 생극으로 가볼게요. 91페이지. 진도가 빠른 것보다는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, 그죠? 천천히 짚어볼게요. 91페이지에 자, 천간의 생극이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지지는 아예 안 봅니다. 지금 아니요 책은 지지는 아예 안 보고 천간만 봅니다. 자, 천간을 보면 경병신을 보이시나요? 네. 자, 이 경우에 지금 여기서 해놓은 말은 축약을 하자면 이거예요. 계절로 봤을 때 천간에 있는 글자가 봄, 여름, 가을, 겨울로 갔을 때가 아주 자연스럽다 이 뜻이에요. 자, 천간으로 먼저 갑, 천간이 갑 뭐고 또 그 다음에 뭐 병, 무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명식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. 자, 계절로 한번 우리 천간을 계절로 표현합니다. 뭐예요? 봄. 또요. 여름. 얘는요? 간절. 간절기. 제가 간절기라고 해드렸나요? 혹시 제가 말씀드릴 때 간절기? 환절기도 되죠. 이거는 제가 혹시 늦여름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나 모르겠네. 장하. 말씀하셨습니다. 맞죠? 늦여름. 그리고 얘는요? 겨울. 오케이, 맞습니다. 즉, 여러분들 헷갈리시만 한 게 제가 환절기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자, 여기서 구별할게요. 이 환절기라는 말은 지지에서 지지에 있는 토, 진술, 충립 요건 4개는 환절기의 토. 여기 있는 무하고 천간은 무하고 기 2개가 있죠. 이 무기, 이 2개는 둘 다를 계절로 표현하자면 늦여름이고 더 크게 표현하자면 여름이에요. 한 번만 더 할까요? 자, 갑, 을, 병, 정, 무, 기, 병신, 무게. 자, 요거는 막 계속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. 얘는 오행으로는 뭐죠? 몸이죠. 계절로는요? 봄. 또 하루 중에서는요? 아침. 그죠? 그리고 방향은요? 동쪽. 또 숫자로는요? 38. 38. 38. 오케이. 또 뭐 있을까요? 컬러로는요? 초록. 녹색. 녹색. 네, 녹색. 또는 뭐 밝은 파랑 정도도 해당되겠죠? 파랑, 녹색, 파랑, 즉 그린 계열. 자, 이제 병화하고 정화합니다. 얘는 화죠. 자, 계절은 여름. 그다음 하루 중에서는 낮. 자,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할까요? 얘들이를 자, 무기. 이걸 늦여름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. 얘를 아예 뭐로 하느냐? 여름으로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무토하고 병하고 같게 봅니다. 이렇게 여름. 그럼 기토하고 정화가 같아야 돼요. 자,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사주팔자를 잘 풀기 위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야 사주팔자 풀 때 편해요. 네, 그렇게 할게요. 얘하고 얘하고